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꾼 신고 및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사기를 당했던 물품은 마스크였는데 한창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20년 3월, 올해 3월에 제가 마스크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쓸 마스크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좀 넉넉하게 구해서 여기저기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고나라에서 마스크를 검색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판매자 우위 시장이라서 되게 빨리 입금을 하던가 아니면은 사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넥스 KF95나 아니면 80 정도를 구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물건을 발견하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계좌번호를 바로 흔쾌히 주시면서 배송비 무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 더치트에서 계좌번호 검색해보고 그리고 전화번호 검색해보고 중고나라 판매 이력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기를 치셨던 분은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제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과 계좌를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나라 판매글도 일부러 가상의 판매글을 몇 개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 작업도 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거래 이력이 좀 있으니까 믿고 거래해도 되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은 40개를 사고 싶다 그랬고 계좌번호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택배비 포함이냐라고 여쭤보니까 택배비도 시원하게 포함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아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문자를 보시면은 입금하고 나서 왜 다음날까지 운송장 번호를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제가 그분 핸드폰 번호를 다시 더치트에 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피해 사례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사기를 당했구나. 이제 사기꾼인 걸 알고 나서 저는 경찰서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돈을 입금했던 시점이 3월 2일이었고 사기당했다고 알게 됐던 시점은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거래 내역 그리고 증빙 자료를 들고 제가 3월 4일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통장 거래 내역은 캡처 파일로는 증거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토스로 돈을 이체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토스 입금 캡처 내용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토스랑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서 거래된 내역을 뽑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 내역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민원실에서 이제 진정서를 맨 처음에 쓰게 됩니다. 제가 작성했던 진정서는 이거였는데요. 3월 4일날 마스크 40장 그리고 10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었습니다. 진정서를 쓰면은 그분들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팀에 배정을 받았는데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사이버팀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배정된 팀에 방문을 했더니 진술서를 또 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진술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이버팀에 가보면 진술서 샘플이 다 있습니다. 이미 중고나라 양식으로 칸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고 가셔도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다 쓰게 되면은 사이버팀에서 근무하시는 수사관님이랑 다시 진술서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작업했던 문서에 지장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잠깐 드리면은
지장을 찍기 싫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장 찍으면 손에 또 인주가 남아 있으니까 도장을 가져가시면 지장을 안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분들은 그것도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고까지 다 했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제가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사기를 쳤었는데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사건 히스토리를 제가 받았던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연제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바로 당일날 이제 사상경찰서로 넘기겠다라는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문자를 보시면은 사상경찰서에서 사이버팀 수사관님이 접수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인계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쪽에서는 따로 받은 문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 문자는 이제 법원 문자였는데 그래서 이런 재판 일정이 있었고 8월 25일 날 결과를 받았는데 사기 치셨던 분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으셨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배상명령 신청하신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배상해라라는 판결도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한테 이제 배상명령 신청 안내우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분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해자 재판 과정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은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피해자 판결할 때 배상명령 신청했던 내용도 같이 판결문에 들어가게 돼서 재판 이후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는 내용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어서 피해자분들한테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고요. 제가 배상명령 신청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기간이자를 포함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배상명령 신청서인데요.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이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단에 이 문구를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입금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이자를 청구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그 문구를 좀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보여드리고 1부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판결 선고가 나오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나오게 되는데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판결 이후에 그러면은 피해 금액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